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72살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살 연하 남자와의 만남 현장에서 아들에게 딱 걸렸어요. 교회 권사님이자 동네 모범 어르신인 제가 샛노란 립스틱을 바르고 종로 지하 커플 매칭 센터에 있던 순간이었죠. 이 나이에도 가슴이 뛰는 게 죄인가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참 좋은 할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교회 권사, 동네 경로당에서 반찬 봉사를 도맡는 모범 어르신, 명절마다 찾아오는 두 아들과 며느리들에게는 더없이 푸근하고 헌신적인 어머니였어요. 단정한 단발머리에 무채색 정장, 가끔은 한복을 차려입고 밖을 나섰죠.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순정 권사님은 정말 품이 있으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제 손에 들린 고풍스러운 가죽 파우치 안에는 며느리가 사준 인삼 캔디 대신 다른 게 들어있다는 거요. 샛노란 립스틱, 가슴골이 살짝 드러나는 레이스 블라우스, 그리고 작은 향수병. 이 물건들이 제 진짜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황혼 이혼을 한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남편과 헤어질 때 자식들에게 말했죠. 엄마는 이제 홀가분하게 살 거야.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교회 활동이나 더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여행이나 다니며 소소하게 살 거라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늙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뛰는 무언가를 느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종로 3가 허름한 빌딩 지하로 향했습니다. 간판도 없는 실버 커플 매칭 센터의 문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은 마치 20살 처음 소개팅에 나가던 날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실내에는 눅진한 커피 냄새와 묵직한 중년의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샹들리에 대신 낡은 네온 사인이 어둠을 겨우 밀어내고 있었죠. 60대에서 80대로 보이는 남녀들이 어색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난 욕망의 그림자들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정말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제 진짜 모습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순정 선생님 맞으시죠? 이분은 박동우 선생님이십니다. 60세시고 기업 퇴직 후 귀농을 준비 중이시래요. 매칭 매니저의 소개와 함께 제 눈앞에 나타난 남자는 제가 상상했던 품이 있는 연장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키 175cm 정도의 탄탄한 몸에 깔끔한 캐주얼 니트 차림, 짧은 흰 머리가 오히려 젊어 보이게 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놀라울 정도로 맑고 생기 넘쳤어요. 12살이나 연하라니. 저는 순간 파우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정입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어요. 박동우라는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제 손이 얼마나 작고 주름졌는지 새삼 느껴졌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순정 선생님. 저는 박동우예요. 사진보다 훨씬 더 우아하시네요. 우아하다니. 72살 할머니에게 우아하다는 말을 하다니.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런데 선생님은 정말 60세 맞으세요? 훨씬 젊어 보이시는데. 운동을 좀 하거든요. 요즘은 귀농 준비하면서 땅도 보러 다니고 몸 쓰는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우리는 매니저가 안내한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낡은 메뉴판과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고급스럽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박동우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갔어요. 이순정 선생님은 어떻게 이곳을 알게 되셨어요? 사실 저도 친구 소개로 처음 왔는데 좀 떨리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친구 소개요. 사실 이런 데 처음이라 긴장했어요. 그런데 선생님도 떨리셨다니 조금 안심이 되네요. 박동우는 활짝 웃었습니다. 저도 72세 여성분을 만나는 건 처음이거든요. 하지만 나이는 그냥 숫자 아닐까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그의 말에 저는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나이는 그냥 숫자.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30년간 다닌 회사를 퇴직하고 이제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내와는 10년 전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고 했죠. 저는 제 이야기도 조금씩 꺼냈습니다. 황혼 이혼 이야기, 교회 활동 이야기,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나이에도 설레는 뭔가를 느끼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박동우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판단하지 않고 공감해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30분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분위기는 점점 좋아졌고 저는 이 남자와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린 건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복지관 봉사는 4시에 끝난다면서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늦둥이 아들 이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흠칫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입구에 서 있는 민수의 모습이 보였어요.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저를 빤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의심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민수가 여기 있는 거죠? 오늘은 분명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저는 재빨리 파우치를 가방 속에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입술에 선명하게 발린 샛노란 립스틱, 평소와 다른 레이스 블라우스, 그리고 제 맞은편에 앉아있는 박동우. 모든 게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민수야, 너 여기 왜 왔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물어봐야죠. 여기가 어디예요? 복지관이 아니잖아요.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네온사인, 어색하게 앉아있는 노인 커플들, 그리고 벽에 붙은 실버 커플 매칭 센터 안내문. 그는 모든 걸 이해한 듯 얼굴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설마 여기가 이런 데예요? 그의 목소리엔 충격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72살인데도 사랑을 찾고 싶었다고, 아직도 설레고 싶었다고, 아들 앞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하나요? 박동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동우라고 합니다. 혹시 이순정 선생님의 아드님이신가요? 민수는 박동우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시죠? 저는 오늘 처음 이순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인연이 닿아서요.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연히 인연이요? 여기서요?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저는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오해하지 마. 엄마는 그냥 뭐예요, 어머니? 72살에 이런 데 와서 남자를 만나시는 거예요? 교회 권사님이, 동네 모범 어르신이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솟았어요. 부끄러운 건 들켰다는 사실 때문이고
분노는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민수야,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여기서 설명하세요. 어머니가 뭐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박동우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도망치지 않기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민수야, 엄마는 남자를 만나러 왔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떴어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표정이었죠. 뭐라고요? 엄마는 72살이야. 하지만 아직도 설레고 싶어. 아직도 누군가와 손잡고 걷고 싶고 커피 마시며 이야기하고 싶어. 그게 죄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는 평생 착하게 살았어. 내 아버지 뒷바라지하고 너희 둘 키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동네에서 모범 어르신 노릇했지. 그런데 그게 다야? 엄마는 그냥 엄마로만 살아야 해? 여자로서의 삶은 없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됐어요. 울면 제가 지는 거였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72살에 연애를 한다고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 사람들이 알면 어쩌려고요? 그래서 뭐, 교회 사람들 눈치 보느라 엄마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해?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아직도 가슴이 뛰는 게 느껴진다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나이를 생각하세요. 72살이면 이제 손주나 보면서 조용히 사셔야죠. 그 말에 제 안에 있던 뭔가가 터졌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민수야, 엄마가 72살이면 뭐 어때? 엄마는 아직도 살아있어. 숨쉬고, 웃고, 울고, 설레는 사람이라고. 엄마를 그냥 할머니로만 보지 마. 엄마도 여자야. 제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의 눈빛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박동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드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민수는 박동우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은 이 상황에서 말씀하실 게 뭐가 있으세요? 저는 이순정 선생님을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얼마나 진심으로 삶을 살고 싶어 하시는지 느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민수는 비웃었습니다. 사랑이요? 72살에 무슨 사랑이에요? 그냥 외로움 아닌가요? 박동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외로움도 사랑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진짜 사랑이 뭔지 더 잘 아는 법이죠.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박동우를 바라봤어요. 그는 저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 힘을 줬어요. 민수야, 엄마는 너한테 미안해. 충격 받았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 엄마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어머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일단 집에 가세요. 그는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드디어 제 진심을 말했으니까요. 민수가 떠난 뒤 저는 박동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박동우 선생님.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박동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순정 선생님이 얼마나 용기 있는 분인지 알겠어요. 아드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모습 멋있었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72살에 얼굴이 빨개지다니.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멋있긴요. 그냥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요. 박동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60살에 퇴직하고 나서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거든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연대감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모두 세상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순정 선생님, 오늘 일은 좀 충격적이었을 텐데 괜찮으세요? 혹시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여기 말고 조용한 데서요. 박동우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에게 들킨 직후에 이 남자와 차를 마시러 간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올까요? 좋아요. 가요. 우리는 매칭센터를 나와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10월의 서울거리는 쌀쌀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박동우는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끔 제 팔을 살짝 잡아주기도 했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카페는 작고 아늑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박동우는 아메리카노를, 저는 카페라떼를 주문했어요. 커피가 나오고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순정 선생님은 황혼 이혼을 하셨다고 했죠?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죠.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그냥 익숙한 사람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식었고 그냥 습관처럼 살고 있었던 거죠. 박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몇 년은 사실 대화도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처럼 살았죠. 아내가 떠나고 나서야 제가 진짜 외로웠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나눴습니다. 이상하게도 처음 만난 사람인데 편했어요. 아마도 우리는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순정 선생님, 아까 아드님께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엄마도 여자다라는 말이요. 정말 용기 있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단 그냥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평생 착한 엄마, 착한 아내, 착한 권사로 살았는데 정작 저는 없더라고요. 이순정이라는 사람은 어디 갔나 싶었어요. 박동우는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제 찾으시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가 좋았어요. 72살에 느끼는 설렘이라니.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저는 그냥 이 감정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박동우 선생님, 저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박동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다음엔 제가 귀농 준비하는 땅을 보여드릴게요.
경기도 양평인데 정말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72살의 첫 데이트인가요? 아니, 어쩌면 진짜 제 인생의 첫 데이트인지도 몰라요.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았으니까요. 우리는 1시간 넘게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해가 기울어가고 저는 집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기 싫었어요.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벌써 저녁 7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하루가 마치 꿈 같았습니다. 박동우와의 만남, 민수에게 들킨 일, 그리고 카페에서의 시간.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샛노란 립스틱은 이미 다 지워졌고 레이스 블라우스는 구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빛만큼은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생기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수예요. 지금 집에 계세요? 응, 방금 들어왔어. 전화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어머니, 오늘 일 때문에 전화했어요. 형한테도 말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현수한테도? 네. 형도 충격받았어요. 어머니가 그런 데를 다니신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알게 됐네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듣고 보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민수야, 엄마는. 어머니, 제발 그런 데 다니지 마세요. 72살에 무슨 연애예요? 주변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에서도 소문나면 어쩌려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평생 살았어. 이제는 제발 엄마 좀 내버려둬.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나이를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 12살이나 어리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해? 민수야, 너는 엄마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로만 보는구나. 엄마도 감정이 있고 외롭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야.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뭐가 아닌데? 엄마가 누구 피해주는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한 남자를 만나는 건데 그게 왜 문제야? 어머니는 권사님이시잖아요. 교회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셔야죠. 그래서 엄마는 평생 모범으로만 살아야 해?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실수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사랑하고 싶기도 한 사람이라고.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일단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제발이에요. 민수야, 그건 못 들어줘. 엄마는 박동우 선생님을 계속 만날 거야.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결심했어.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희들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 엄마는 이제 엄마를 위해 살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과연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철없는 할머니일까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제 진심이라는 걸.
그리고 더 이상 숨고 싶지 않다는 걸. 다음 날 저는 친구 김정희를 만났습니다. 정희는 제 오랜 친구이자 유일하게 제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동네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순정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희는 예리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박동우와의 만남, 민수에게 들킨 일, 그리고 전화 통화까지. 정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민수가 화가 났어. 현수한테도 말했대. 둘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정희는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애들이 뭘 알아. 자기들은 젊으니까 사랑도 마음대로 하지. 근데 엄마는 안 된다? 그게 말이 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애들 입장도 이해는 가. 갑자기 엄마가 12살 연하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놀라겠지. 놀라긴 뭘 놀라. 순정아, 너 72살이면 어때? 아직도 멀쩡하잖아. 걷고 말하고 웃고 사랑할 수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정희의 말에 저는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정희는 늘 이렇게 저를 지지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박동우라는 사람은 어때? 괜찮은 사람이야? 응, 좋은 사람 같아. 진심으로 대해주는 느낌이었어. 나이 차이도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더라고. 정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오, 그럼 완전 좋은 거네. 순정아, 너 지금 설레는 거 맞지?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뭘 설레?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거지. 에이, 숨기지 마. 내 표정 보면 다 알아. 72살에 사랑에 빠진 거 맞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늘 이렇게 제 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정희야, 근데 나 괜찮은 거 맞지? 이 나이에 이러는 게. 정희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괜찮지. 순정아, 너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교회 봉사하고. 근데 정작 너는? 이순정이라는 사람은 뭘 했어? 이제는 내가 행복할 차례야.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희의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줬어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해? 둘 다 반대하는데.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들 설득해야지. 아니면 그냥 내 맘대로 해. 순정아, 애들은 자기 인생 사는데 바빠. 너도 내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애들 눈치 보면서 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순정아. 너 요즘 표정 진짜 좋아졌어. 예전에는 늘 무언가에 눌린 것처럼 어두웠는데 지금은 눈빛이 반짝여. 그게 사랑의 힘이야. 저는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제 얼굴이 밝아졌다는 걸.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다는 걸. 정희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뭘 우리 사이에. 그리고 순정아, 박동우 선생님 다음에 나도 소개시켜줘. 나도 궁금하거든. 우리 순정이를 설레게 한 남자가 누군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정희와 함께 있으니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순정아, 진짜 중요한 거 물어봐도 돼? 응, 뭔데? 너 박동우 선생님이랑 키스는 했어?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 김정희. 무슨 소리야? 정희는 깔깔 웃었습니다. 에이, 궁금하잖아. 72살의 키스가 어떤지. 야, 그런 건 아직이야. 아직이라는 건 나중에 할 생각은 있다는 거네. 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얼굴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정희는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순정아, 행복해.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애들은 나중에 이해할 거야. 시간이 약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며칠 후 첫째 아들 현수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민수한테 전화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현수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현수는 민수와 달리 좀 더 부드러운 성격이었거든요. 혹시 현수는 이해해 줄까요? 어머니, 안 계세요? 응, 현수야. 어서 와.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수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남자분을 만나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현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도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72살에 연애를 하신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수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떨까 하고요. 아버지랑 이혼하시고 3년 동안 혼자 사셨잖아요. 외로우셨을 거예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현수는 역시 다르네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남자를 만나는 거든 뭐든요. 다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응, 물어봐.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어머니한테 진심이신가요? 저는 박동우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맑은 눈빛, 따뜻한 손길, 진심 어린 대화. 저는 확신했어요. 응, 좋은 사람이야.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 나이 차이도 전혀 신경 안 쓰더라고.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느끼신다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현수야, 너 정말 괜찮아? 엄마가 12살 연하 남자를 만나는 거? 현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괜찮다기보단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이에요. 솔직히 이상하긴 해요. 근데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현수가 이렇게까지 이해해 줄 줄 몰랐어요. 고마워, 현수야. 엄마는 내가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 못 했어. 현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요즘 생각이 많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잖아요. 아버지 뒷바라지 하시고, 저랑 민수 키우시고. 근데 정작 어머니는 뭘 하셨어요? 어머니의 인생은 어디 있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수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이혼하셨을 때 속으로 좀 안심했어요. 이제 어머니도 자유로워지시겠구나 하고요. 근데 어머니는 여전히 교회 봉사하시고 동네 일 하시고 우리 눈치 보시더라고요. 그게 마음 아팠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수야, 엄마는 그냥 그게 익숙했어. 남을 위해 사는 게. 어머니,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 사세요. 제발이에요. 어머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저는 현수를 꽉 안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컸네요. 이렇게 저를 이해해 주다니. 그런데 어머니, 민수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얘는 좀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제가 설득해 볼게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현수야. 내가 이해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다음에 그분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꼭 만나보고 싶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만간 소개시켜 줄게. 현수가 돌아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현수는 저를 이해해 줬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습니다. 이제 민수만 설득하면 됐어요. 아니, 설득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 테니까요. 박동우가 약속했던 대로 양평 땅을 보러 가는 날이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어요. 무채색 정장 대신 연한 베이지색 니트와 편한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샛노란 립스틱은 부담스러워서 연한 핑크 색조로 바꿨습니다. 박동우는 9시에 제 집 앞에 차를 가지고 왔어요. 깔끔한 SUV였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저를 반겼습니다. 이순정 선생님, 잘 주무셨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응, 잘 잤어요. 박동우 선생님도 잘 주무셨죠? 네, 오늘 선생님 모시고 가는 날이라 설레서 일찍 일어났어요.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72살에도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다니. 저는 차에 올라탔어요. 차 안은 깨끗하고 은은한 나무 향이 났습니다. 양평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저는 차 타는 거 좋아해요. 우리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보니 단풍이 절정이었어요. 빨강, 노랑, 주황빛 나뭇잎들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이순정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드님들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박동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큰아들 현수는 이해해줬어요. 심지어 다음에 박동우 선생님을 소개시켜 달래요. 작은아들 민수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다행이네요. 큰아드님이 이해해 주셔서요. 작은아드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박동우 선생님, 자녀분들은 뭐라고 하세요? 박동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딸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제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했더니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혼자 외롭게 사는 게 걱정이었나 봐요. 딸이 있으시군요. 몇 살이에요? 35이에요. 결혼해서 미국에 정착했죠. 손주도 둘 있어요. 손주가 있으시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는 제 인생도 살고 싶어요. 손주 보는 것도 좋지만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동우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네요.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나 조부모로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차는 양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산과 강이 나타났어요. 공기도 확 달라졌습니다. 맑고 신선했어요. 여기가 제가 땅을 보고 있는 곳이에요. 박동우가 작은 마을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몇 채의 집들이 듬성듬성 있었고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동우는 한 땅 앞에 차를 세웠어요. 여기에요. 500평 정도 되는데 작은 집 짓고 텃밭 가꾸기에 딱 좋죠.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땅은 평평하고 햇볕이 잘 들었어요. 뒤로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고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흘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와, 여기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그죠? 저는 이 땅에 작은 목조주택을 짓고 싶어요. 마루가 있는 집이요. 아침에 마루에 앉아 커피 마시면서 저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좋지 않아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상상했습니다. 작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는 모습. 그리고 옆에는 박동우가 앉아 있고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텃밭도 만들고 싶어요. 상추, 토마토,
고추 같은 거요. 직접 키운 채소로 요리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저도 텃밭 가꾸는 거 좋아해요. 옛날에 시골에서 살 때 많이 해봤거든요. 박동우는 반가운 듯 웃었습니다. 그럼 완벽하네요. 이순정 선생님이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함께요? 저도 여기서요? 박동우는 제 표정을 보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그냥 가끔 놀러 오시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 만약 정말 함께 살 수 있다면 어떨까? 이 아름다운 곳에서 박동우와 함께 노년을 보낸다면? 우리는 한참 동안 땅을 둘러봤습니다. 박동우는 여기에 집을 어떻게 지을지, 텃밭은 어디에 만들지 설명해 줬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노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땅을 둘러본 후 박동우는 저를 개울가로 안내했습니다. 개울은 맑고 얕았어요. 물소리가 졸졸 흘러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개울가 큰 돌에 나란히 앉았어요. 이순정 선생님, 여기 자주 오세요. 물소리 들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네요. 서울에선 이런 소리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단풍잎 몇 개가 물 위에 떨어졌어요. 빨간 잎들이 물길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이순정 선생님, 박동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네, 저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뭐든지 물어보세요. 박동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박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선생님이 정말 좋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분은 특별한 분이다라고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동우는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10년 동안 저는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았거든요. 아무런 감정도 없이 기계처럼요. 근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가슴이 뛰더라고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박동우의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도 그래요. 이혼하고 나서 3년 동안 저도 그냥 살았어요. 교회 가고 봉사하고 애들 눈치 보면서요. 근데 박동우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박동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이순정 선생님,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가요. 나이 차이가 있지만 저는 선생님을 진심으로 좋아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고백인가요? 72살에 받는 고백이라니.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박동우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하지만 12살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 나이는 72살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박동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요. 저는 선생님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동우는 부드럽게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울지 마세요. 저는 선생님이 웃는 모습이 좋거든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줘서요.
저는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남편은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부터는 제가 매일 말해드릴게요. 이순정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 72살에 듣는 사랑한다는 말.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선생님을 사랑해요.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박동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저를 조심스럽게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개울물 소리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단풍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순정 선생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릴게요. 선생님이 준비되실 때까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박동우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었어요. 양평에서 돌아온 다음 날 민수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 수진도 함께였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어머니,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불편한 표정으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그 남자 아직도 만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만나. 어제도 양평에 다녀왔어.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주변에 소문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사람들이 어머니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자분을 만나신다는 소문이 교회에 퍼졌대요. 권사님이 황혼 로맨스를 즐기신다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결국 소문이 났네요. 그래서 내가 남자 만나는 게 죄야? 권사도 사람인데 사랑하면 안 돼?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72살에 12살 연하 남자를 만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철없는 할머니라고 할 거예요. 철없는 할머니? 그래, 나 철없어. 72살에 사랑하니까 철없지. 근데 그게 뭐 어때?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수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가 어머니한테 진심일 것 같아요? 혹시 돈이 목적인 거 아니에요? 민수의 말에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돈? 박동우 선생님은 그런 사람 아니야. 기업에서 퇴직금도 받았고 연금도 나오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나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그럼 왜 12살 연상 할머니를 만나는데요?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게 뭐가 있어? 우리는 서로 좋아해.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 민수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현실을 보세요. 어머니는 이제 72살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사실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짓을 하세요? 이런 짓? 민수야, 사랑하는 게 짓이야? 나는 아직도 살아있어. 숨쉬고, 웃고, 울고, 사랑할 수 있다고. 왜 나이 들었다고 사랑하면 안 돼?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걱정해서 그래요. 만약 그분이 어머니를 아프게 하면 어쩌려고요? 어머니 나이에 상처받으시면 회복하기 힘드실 텐데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걱정해줘서. 근데 나는 괜찮아. 설령 상처받는다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적어도 나는 내 감정에 솔직하게 살았으니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절대 인정 못해요. 그 남자랑 만나시면 저는 어머니랑 연 끊을 거예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연을 끊는다고요?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진심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정신 차리실 때까지 연락 안 할 거예요. 형한테도 말했어요. 형은 어머니 편을 들던데 저는 다릅니다.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수진도 따라 일어났어요.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다리겠지만 영원히는 아니에요. 그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수가 연을 끊겠다고 하다니.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저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다음 주 일요일 저는 용기를 내어 교회에 갔습니다. 새벽 기도는 못 나갔지만 주일 예배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순정 권사님 오셨어요? 교우 한 분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호기심과 판단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응, 왔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었어? 순정 권사님이 남자분을 만나신대. 72살에? 세상에, 그것도 한참 어린 남자래. 철이 없으신 거 아니야? 나이를 생각하셔야지. 귓속말들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왜 제가 부끄러워해야 하나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사랑에 대해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가족 사랑. 저는 설교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사랑은요? 72살 할머니의 사랑은 사랑이 아닌가요? 예배가 끝나고 저는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김 권사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순정 권사님, 잠깐만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김 권사님은 70대 초반으로 교회에서 저와 함께 봉사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김 권사님? 김 권사님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정 권사님, 소문 들었어요. 남자분을 만나신다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나요. 김 권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정 권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권사님은 교회의 기둥이시잖아요. 다른 교우들한테 모범이 되셔야죠. 모범이요? 김 권사님, 저도 사람이에요. 외롭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라고요. 그래도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72살에 무슨 연애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김 권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정 권사님,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에요. 나이 드신 분이 철없이 구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욕망이요? 김 권사님, 저는 평생 욕망을 억누르고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교회 봉사하면서요. 이제 좀 제 인생 살면 안 돼요? 순정 권사님, 목소리 낮추세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보면 어때요? 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박동우 선생님을 사랑해요. 그게 죄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김 권사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말렸습니다. 순정 권사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정신은 제가 차려요. 김 권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려요. 저 이순정은 72살이지만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상하게 보이시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저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드디어 제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교회에서 나온 저는 바로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는 즉시 카페로 나오겠다고 했어요. 30분 후 우리는 단골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순정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에서의 시선, 김 권사님과의 대화, 그리고 제가 당당하게 말했던 것까지. 정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순정아. 정말 잘했어. 드디어 내가 내 목소리를 냈구나. 근데 정희야, 나 교회 못 다닐 것 같아. 사람들 눈빛이 너무 따갑더라. 정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다른 교회가 아니면 안 다녀도 돼.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희는 늘 이렇게 시원시원했어요. 순정아, 사실 나도 할 말이 있어. 응? 무슨 말?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남자 만나.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정말? 응. 실은 내가 먼저 만나고 있었어. 너한테 그 실버 커플 매칭 센터를 알려준 것도 내가 거기서 만났기 때문이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희가 저보다 먼저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니. 언제부터야? 왜 말 안 했어? 반년 전부터. 처음엔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 근데 너 보니까 용기 나더라. 나도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정희야. 축하해. 어떤 분이야? 정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이름은 최진수. 70살이야. 나보다 2살 많지. 옛날에 교사였대. 지금은 퇴직해서 서예를 가르치고 있어. 와, 좋겠다. 어떻게 만났어? 매칭 센터에서. 처음엔 어색했는데 몇 번 만나니까 편해지더라. 진수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야. 나한테 시도 써주고 서예도 가르쳐줘. 저는 정희를 보며 웃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행복한 빛이 가득했어요. 정희야, 나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너도 있었구나. 그러게. 우리 둘 다 72살, 68살에 사랑에 빠진 거야. 웃기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정아,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어. 우리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고마워, 정희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너 없었으면 나 진작 포기했을 거야. 포기는 무슨. 순정아, 너는 용감한 사람이야. 아들 앞에서도 교회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마음을 말했잖아. 나는 아직 우리 아들한테도 말 못했어. 너도 말해. 숨기지 마.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보니까 용기 난다. 나도 이번 주에 아들한테 말할게.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연애 이야기, 남자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68살과 72살의 수다는 끝이 없었어요. 순정아, 우리 더블 데이트 할까? 더블 데이트? 응. 너는 박동우 선생님, 나는 진수 씨. 4명이서 함께 저녁이라도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래 보자. 우리 당당하게 데이트하는 거야. 그래, 당당하게.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그냥 사랑하는 것뿐이야. 정희와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걸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정희도 있고 박동우도 있고 현수도 있어요. 비록 민수와 교회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요. 일주일 후 우리는 약속대로 더블 데이트를 했습니다. 장소는 인사동의 한 한정식집이었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박동우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그는 깔끔한 셔츠에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한 회색 원피스를 입었어요. 박동우는 쟤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순정 선생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과찬이에요. 박동우 선생님도 멋지세요. 우리가 자리에 앉자 정희와 진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진수 씨는 키가 크고 인자한 인상이었어요. 흰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고 한복 바지에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서예가답게 고풍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진수입니다. 정희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동우고요. 이쪽은 이순정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는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이상하게 편했어요. 아마도 우리는 모두 비슷한 처지였기 때문일 거예요. 나이 들어서 사랑을 찾은 사람들. 음식이 나왔습니다. 제철 나물과 생선구이, 따뜻한 된장찌개. 정갈하고 맛있어 보였어요.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수 선생님은 서예를 가르치신다고 들었어요. 멋진 일이시네요. 박동우가 말했습니다. 진수 씨는 겸손하게 웃었어요. 멋지긴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교사 생활 40년 하고 퇴직하니까 뭔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좋아하던 서예를 다시 시작했어요. 저도 비슷해요. 회사 생활 30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귀농을 준비하고 있어요. 두 남자는 금방 의기투합했습니다. 정희는 저를 보며 빙긋 웃었어요. 우리는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지? 그러게 우리 운이 좋네. 그런데 두 분은 자녀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진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동우와 저는 눈을 마주쳤어요.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 다행히 좋아해요. 아빠가 행복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둘인데요. 큰아들은 이해해줬어요. 작은아들은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진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처음엔 반대했어요. 근데 정희 씨를 만나고 제가 밝아졌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정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정아, 민수도 곧 이해할 거야. 시간이 약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길 바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인사동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10월의 저녁 공기는 서늘했지만 상쾌했어요. 박동우는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옆에서는 정희와 진수 씨도 손을 잡고 걸었어요. 이 나이에 손잡고 걷는 게 좀 민망하네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음이 났어요. 그러게. 근데 기분은 좋아. 당연하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니까요. 박동우가 말했습니다. 진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인사동의 야경은 아름다웠어요. 전통 가옥의 처마에 매달린 빨간 등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거리에는 젊은 연인들도 많았어요. 우리와 같은 노년 커플도 가끔 보였습니다.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진수 씨가 먼저 말했어요. 박동우도 동의했습니다. 그럼요. 다음엔 제가 양평 땅에 초대할게요.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가을 소풍 가는 거예요. 정희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웃었어요. 헤어지는 길에 박동우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정희 씨와 진수 선생님도 좋은 분들이시고요. 저도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박동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순정 선생님, 저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박동우는 조심스럽게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72살에 받는 첫 키스. 이게 사랑이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박동우와 계속 만났고 우리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어요. 교회는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찾을 생각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계시니까요. 민수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저와 연을 끄는 거였죠.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현수는 가끔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어요.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는데 민수가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민수야, 웬일이야?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민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민수가 사과를요? 갑자기 왜 그래? 형한테 혼났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다고.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저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 달 동안 어머니랑 연락 안 하면서요. 처음엔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저를 버리고 남자를 선택하신 것 같아서요. 민수야,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알아요, 이제는. 형이 말해줬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선택하신 거라고. 그동안 우리를 위해 사셨으니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 사실 때라고.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는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그냥 엄마로만 봤어요. 이순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보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외롭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인데 말이죠. 민수야,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축하드려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분을 만나셨다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민수를 꼭 안았어요. 민수도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고마워, 민수야.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니, 그분 소개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꼭 만나 뵙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만간 식사 자리를 마련할게. 형이랑 함께.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 행복하세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엄마는 행복할 거야. 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박동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박동우는 진심으로 기뻐해 줬습니다. 다행이에요. 이제 두 아드님 모두 축복해 주시네요. 응,
이제는 정말 마음 편하게 당신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순정 선생님, 다음 주에 아드님들과 식사 자리 마련해요. 저도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박동우가 제 아들들을 만나다니. 이제 정말 우리는 공식적인 커플이 되는 거네요. 그래요, 그렇게 해요. 나도 당신을 우리 아들들한테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어요.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2살,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느꼈어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사는 지금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약속대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이었어요. 박동우가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박동우와 제 아들들이 만나는 첫 자리니까요.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결국 단정한 베이지 투피스를 선택했어요. 연한 화장을 하고 핑크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박동우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선생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요. 저는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분홍색 장미와 하얀 카네이션이 섞인 예쁜 꽃다발이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예쁘네요. 곧 현수와 민수가 도착했습니다. 두 아들은 정장을 입고 왔어요. 민수는 아내 수진도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 안 계세요? 응, 여기 있어. 이쪽은 박동우 선생님이시고, 박동우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동우입니다. 어머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현수는 미소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큰아들 이현수입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 보니 저도 기쁩니다. 민수도 악수를 했습니다. 저는 민수입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이제는 어머니 선택을 존중합니다. 박동우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을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박동우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 퇴직 후의 계획, 그리고 양평 땅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평에 작은 집을 지을 예정인데요. 주말마다 어머님과 함께 가서 텃밭도 가꾸고 자연을 즐기려고요. 현수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집은 어떻게 지으실 건가요? 작은 목조주택이요. 너무 크지 않게 관리하기 쉬운 크기로요. 마루가 있는 집이면 좋겠어요. 좋네요. 어머니도 시골 생활 좋아하시잖아요. 민수도 끼어들었습니다. 박동우 선생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선생님은 왜 저희 어머니를 선택하셨어요? 12살이나 연상이신데요. 박동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님의 진심과 용기에 반했어요. 72살에도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용기, 세상의 시선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걱정하신 거잖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점점 분위기가 편안해졌습니다. 박동우는 제 아들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했고 때로는 농담도 했어요. 아들들도 박동우를 편하게 대했습니다. 어머니, 행복해 보이세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행복해.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것 같아. 다행이에요. 어머니도 어머니의 인생을 사실 자격이 있으세요. 식사가 끝나고 박동우가 말했습니다. 두 분, 제가 어머님께 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드리고 싶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박동우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짝이는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화려하지 않은 단정한 은반지였습니다. 이순정 선생님,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72살에 결혼 제안을 받다니 눈물이 났어요. 박동우 선생님, 저는 진심이에요. 남은 인생을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법적인 결혼이든 사실혼이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과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저는 아들들을 쳐다봤습니다. 현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도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저희는 축복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박동우는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습니다. 딱 맞았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72살과 60살의 프러포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저와 박동우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양평 땅에 작은 마루가 있는 집이 완성됐고 그곳 마당에서 소박하게 치렀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 두 아들과 며느리들, 박동우의 딸이 미국에서 왔고 정희와 진수 씨, 그리고 몇몇 친한 친구들. 30명 정도였어요. 목사님이나 주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직접 서약을 했어요. 이순정,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겠습니다. 박동우,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키스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72살의 신부와 60살의 신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커플이었습니다. 결혼식 후 우리는 양평집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산새 소리가 들렸고 창문을 열면 맑은 공기가 들어왔어요. 마루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산을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텃밭도 만들었어요. 상추, 토마토, 고추, 호박.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키웠습니다. 박동우는 매일 아침 텃밭을 돌보며 행복해했어요. 저도 함께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주말이면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현수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민수도 수진과 함께 왔어요.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았고 우리는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동우는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손주들은 박동우를 동우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정희와 진수 씨도 자주 놀러 왔어요. 4명이서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이 들어 찾은 사랑, 그리고 함께 늙어가는 기쁨. 우리는 그걸 나눴어요. 어느 날 저녁 박동우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해요? 박동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요. 나도 그래요. 60년을 살았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저는 박동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그냥 외롭게 늙어갔을 거예요.
교회 봉사하고 애들 눈치 보면서요. 근데 당신이 내게 새로운 인생을 줬어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용기를 못 냈을 거야. 당신이 나를 믿어줬잖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박동우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석양을 바라봤어요. 해가 천천히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박동우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이순정 선생님, 응?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72살. 통계적으로 보면 10년? 15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요. 박동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지금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하늘은 총총한 별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72살에 찾은 사랑,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이게 제 인생의 황혼이 아니라 새로운 여명이라고. 당신, 나 한 가지 말해도 돼요? 뭐든지요. 나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들들에게 들킨 것도, 교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은 것도, 세상의 시선과 싸운 것도 하나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로 이어졌으니까요. 박동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72살, 아직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고 사랑할 수 있는 나. 저는 저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3살이고 박동우는 61살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양평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걸 함께 지켜봤어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땀을 흘리며 텃밭을 돌보고 가을에는 수확을 하고 겨울에는 난로 앞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젊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에 박동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는 마루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해두고 싶었습니다.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은 2026년 10월 15일. 박동우와 결혼한 지 1년하고도 반년이 지났다. 나는 지금 73살이다. 이 나이에 일기를 쓰는 이유는 이 행복한 순간들을 잊고 싶지 않아서다. 한 해 전 나는 종로 지하 매칭 센터에서 박동우를 만났다. 그때 나는 떨고 있었다. 72살의 사랑을 찾으러 온 내가 우스워 보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아들에게 들키고 교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세상의 시선과 싸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으니까.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내 마음이라는 걸. 지금 나는 행복하다. 박동우와 함께 아침 커피를 마시고 텃밭을 가꾸고 별을 보며 이야기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게 사랑이구나. 나는 이제야 안다. 일기를 쓰고 있는데 박동우가 뒤에서 제 어깨를 감싸줬어요. 뭘 쓰고 있어요? 일기.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박동우는 일기장을 힐끗 보더니 웃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읽어봐도 돼요? 당연하죠. 당신에 관한 이야기인걸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박동우가 제 옆에 앉았어요. 이순정 선생님, 저한테도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줘서요. 그리고 저를 믿어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고마운 건 나예요. 당신이 나를 받아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서요. 우리 둘 다 고마운 거죠. 서로에게요. 우리는 손을 잡고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절정이었어요. 빨강, 노랑, 주황빛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어요. 인생도 단풍 같다고. 젊었을 때는 푸르고 생기 넘쳤지만 나이 들면서 색이 변해가죠. 하지만 그 색은 결코 초라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지기 직전이니까요. 저의 72살, 73살도 그랬어요. 인생의 단풍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박동우와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당신, 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나이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새로운 색깔을 찾는 시작이죠. 나는 72살에 나만의 색을 찾았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색이요. 박동우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60살에 찾은 사랑. 이게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이 흩날리고 바람이 불고 해가 천천히 기울어 갔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사는가예요. 72살에도, 82살에도, 92살에도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나이를 따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세상의 모든 나이 든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늦은 나이는 없다고. 지금이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으세요. 세상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니까요. 저, 이순정은 72살의 사랑을 찾았고 73살에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박동우와 함께 나이를 초월한 사랑 속에서요. 겨울이 왔습니다. 양평은 하얗게 눈으로 덮였어요. 아름다웠지만 추웠습니다. 박동우는 매일 아침 눈을 치우고 난로에 불을 지폈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끓이고 두툼한 이불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동우가 감기에 걸렸어요. 처음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기침이 심해지고 열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봐요. 이거 심상치 않아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박동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감기예요. 며칠 푹 쉬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박동우는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박동우는 폐렴 진단을 받았어요. 61살이라는 나이가 생각보다 젊지 않았나 봅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고령이시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고령? 박동우를 고령이라고 하다니.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동우도 늙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시간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걸.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박동우 곁을 지켰어요. 그는 점점 여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면 여전히 웃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을 거예요. 당신 제발 빨리 나아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박동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예전보다 가늘고 차가웠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아니에요. 당신이 아프니까 나도 아파요. 박동우는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이순정 선생님 약속해요. 저는 꼭 나을 거예요. 우리 아직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길 바랐어요. 2주가 지나고 박동우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기침이 줄어들고 열도 내렸어요. 의사는 다행히 회복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곧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박동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기다릴게요. 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요. 한 달 만에 박동우는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집이 제일 좋네요. 병원은 정말 싫어요. 이제 푹 쉬어요. 내가 다 챙겨줄게요. 저는 박동우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따뜻한 죽을 끓이고 차를 끓이고 이불을 자주 갈아줬어요. 박동우는 점점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마루에 앉아 눈 덮인 마당을 바라봤어요. 박동우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당신을 두고 먼저 가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요. 우리 아직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언젠가는 이별이 온다는 걸. 하지만 그렇기에 지금이 더 소중했습니다.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더 빛났어요. 당신, 나 약속해요.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이 살아요. 매일매일 사랑하고 웃고 행복해요. 박동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해요. 우리 후회 없이 살아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박동우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건강을 되찾고 다시 텃밭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땀을 흘렸어요. 올해는 토마토를 더 많이 심어볼까요? 박동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작년 토마토 정말 맛있었잖아요. 우리는 함께 씨를 뿌렸습니다. 작은 씨앗들이 흙 속으로 들어갔어요. 언젠가 이 씨앗들이 싹을 틀고 자라고 열매를 맺겠죠. 생명의 순환이었습니다. 이순정 선생님, 저 하나 제안이 있어요. 뭔데요? 우리 여행 가요. 제주도든 강원도든 어디든 좋아요. 둘이서 훌쩍 떠나는 거예요. 저는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행이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 어때요? 따뜻하고 바다도 볼 수 있잖아요. 완벽해요. 언제 갈까요? 다음 달쯤요. 봄바람 부는 제주도 생각만 해도 설레네요. 우리는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갈지, 뭘 볼지, 뭘 먹을지. 73살과 61살의 여행 계획은 젊은 연인들 못지않게 설렜습니다. 다음 달 우리는 제주도로 향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바다가 아름다웠어요. 와, 정말 예쁘다. 바다가 이렇게 파란 줄 몰랐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박동우는 제 손을 잡았어요. 더 예쁜 건 당신이에요.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73살에도 이렇게 설레다니. 제주도는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한라산에 올랐고 해변을 걸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성산 일출봉에서 본 일출이었어요. 새벽 5시, 우리는 어둠 속에서 해가 떠오르는 걸 기다렸습니다. 추웠지만 설렜어요. 그리고 드디어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와, 저는 말을 잃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해는 천천히 떠올랐고 세상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순정 선생님, 저 해보세요. 박동우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뭐요? 저예요. 매일 뜨고 지지만 매일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72살에 새로운 시작을 했고 73살인 지금도 매일 새롭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는 매일 당신과 함께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박동우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일출을 보며 포옹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73살과 61살의 사랑. 아름다웠습니다. 제주도 여행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어요. 우리는 섬 곳곳을 다녔고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나중에 이 사진들을 보며 추억할 거예요. 여행 마지막 날 저녁, 우리는 해변에 앉아 석양을 봤습니다. 해가 천천히 바다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순정 선생님, 행복했어요? 응,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라서 더 행복했어요. 저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해요. 여행도 하고 추억도 만들고요. 약속해요.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73살과 61살의 약속.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예요. 얼마나 오래일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이 얼마든 후회 없이 살 거예요.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희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여행의 추억을 나누며 사진을 정리하고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74살이 되는 제 생일도 다가왔습니다. 생일 아침 박동우가 케이크를 준비해줬어요. 작은 케이크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촛불 74개는 너무 많아서 7개만 꽂았어요. 생일 축하해요, 이순정 선생님. 아니, 사랑하는 내 아내. 박동우가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74살 생일. 이렇게 행복한 생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엇을 빌까요? 건강? 장소? 아니요. 저는 딱 하나만 빌었어요. 지금 이 행복이 계속되길. 촛불을 끄고 저는 박동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지난 2년은 기적 같았어요. 72살에 당신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저도 그래요. 60살에 찾은 사랑.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케이크를 함께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인생도 이렇게 달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아들들이 찾아왔어요. 현수와 민수, 며느리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가 모여 제 생일을 축하해 줬습니다. 박동우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뭘 배웠는데? 용기요. 나이가 많아도 세상이 뭐라 해도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용기. 어머니가 그걸 보여주셨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선택이 아들에게도 영향을 줬다니. 민수야, 엄마는 그냥 엄마답게 산 것뿐이야. 이순정답게.
그게 멋있어요, 어머니. 현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는 저희한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 저는 두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제 아들들이 이렇게 컸네요. 저를 이해하고 응원해주는 어른이 됐어요. 저녁이 되고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박동우와 저만 남았어요. 우리는 마루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이순정 선생님. 응? 저 오늘 선생님께 드릴 게 있어요. 박동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저는 편지를 받아 펼쳤어요. 박동우의 정갈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순정에게 당신을 만난 지 2년이 됐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 인연이 가장 빛났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은 72살에 세상과 맞서 싸웠습니다. 아들에게 당당히 말했고 교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사랑을 선언했습니다. 그 용기가 저를 감동시켰어요. 저는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내를 잃고 10년 동안 그냥 숨만 쉬며 살았는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다시 뛰는 심장을 느꼈어요. 다시 웃고 울고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혹은 더 짧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든 저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얼굴을 보며 일어나고 싶고 매일 저녁 당신 손을 잡고 별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늙어가고 당신과 함께 웃고 당신과 함께 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순정,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당신의 박동우.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동우도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포옹했습니다. 별빛 아래 74살과 62살의 사랑이 빛났습니다. 당신, 나도 말할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아요. 매일이 감사해요. 저도요. 매일 감사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고 별은 총총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또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내 74번째 생일이었다. 박동우가 케이크를 준비해줬고 아들들이 찾아왔고 편지를 받았다. 완벽한 하루였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다. 74살이지만 마음은 20살처럼 설렌다. 박동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뛴다. 이게 사랑이구나. 세상의 모든 나이 든 분들께 말하고 싶다. 늦은 나이는 없다고. 70살이든 80살이든 90살이든 사랑할 수 있다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나처럼 용기를 내보라고. 나는 72살에 용기를 냈다. 그리고 지금 74살인 나는 가장 행복하다. 후회는 없다. 단 하나도. 내일은 또 어떤 날이 기다리고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박동우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는 함께 내일을 맞이할 거다. 손을 잡고 일기를 쓰고 저는 박동우의 옆에 누웠습니다. 그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요, 박동우. 당신을 만나서 당신 덕분에 나는 진짜 나로 살 수 있었어요. 이순정으로 살 수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함께일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9살이고 박동우는 67살이에요.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양평집은 여전히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텃밭에는 매년 채소가 자라고 마루에는 우리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몸은 예전보다 더 불편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젊습니다. 정희와 진수 씨도 여전히 함께 있어요. 우리 네 명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식사를 합니다. 나이 든 사랑의 증인들이죠.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힘이 돼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제가 박동우를 처음 만난 지 7년이 되는 날이에요. 저는 아침부터 옷장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어요. 7년 전 그날 입었던 레이스 블라우스와 가죽 파우치를 열어보니 샛노란 립스틱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깨끗했어요. 저는 그 립스틱을 꺼내 입술에 발랐습니다. 여전히 선명한 노란색이었어요. 거울을 보니 79살의 제가 보였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샜어요. 하지만 샛노란 립스틱을 바른 입술만큼은 여전히 생기 넘쳤습니다. 이순정 선생님, 뭐 하세요? 박동우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돌아서며 웃었어요. 7년 전 그날 생각하면서요. 내가 이 립스틱을 바르고 당신을 만났잖아요. 박동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해요. 그날 선생님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고요. 과찬이에요. 79살 할머니가 무슨 아름다움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정말 아름다워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마음이죠. 저는 박동우를 꼭 안았습니다. 7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웃고, 울고, 사랑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당신, 나, 이 샛노란 립스틱의 의미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데요? 용기요. 72살에 이 립스틱을 바르고 매칭 센터에 간 건 나 자신에게 용기를 주려는 거였어요. 이순정,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고 말이죠. 박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그 용기가 우리를 만나게 했네요. 그래요. 그리고 그 용기 덕분에 나는 나로 살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권사가 아니라 이순정으로요. 저는 샛노란 립스틱을 다시 파우치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립스틱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충분히 용감해졌으니까요. 오후에 현수와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였어요. 이제 손주들은 10대가 됐습니다. 키도 훌쩍 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이 우리를 안아줬습니다. 박동우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었어요. 손주들은 박동우를 진짜 할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현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7년 전 오늘이 특별한 날이죠? 박동우 선생님을 처음 만난 날이요. 응, 그래. 7년이나 됐구나. 민수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를 그 지하실에서 발견했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머니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엄마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 현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다는 것. 저는 두 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 선택을 이해하고 응원해준 아들들. 고마웠어요. 너희 둘 다 고마워. 엄마를 이해해줘서, 박동우를 받아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행복해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박동우와 저만 남았을 때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별을 보며 지난 7년을 되돌아봤어요.
이순정 선생님, 후회 없죠? 한 점도 없어요. 당신은요? 저도요.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79살과 67살의 손.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꼭 잡고 있었어요. 당신, 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죠. 나는 7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79살인 지금도 매일이 새로워요. 왜냐하면 당신과 함께니까요. 박동우는 제 손에 키스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60살에 찾은 사랑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67살인 지금도 매일 설레요. 우리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았을까? 10년? 5년? 아니면 더 짧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이 순간 함께 있다는 것,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박동우를 만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나는 79살이 됐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72살에 시작한 이 사랑이 79살인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샛노란 립스틱, 그건 나의 용기였다.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 나 자신으로 살 용기. 그 용기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72살이든 79살이든 99살이든 사랑할 수 있다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이순정, 72살의 할머니는 샛노란 립스틱을 바르고 세상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사랑을 찾았다. 이게 나의 이야기다. 이게 나의 인생이다. 후회는 없다. 단 하나도. 나는 나답게 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일기를 덮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79살까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젊었어요. 박동우와 함께라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니까요.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